안녕하세요. 식판 시즌2의 아모르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로라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첫 방송 이후 두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부터 식판 시즌2에 함께할 에다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에다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업무 총괄을 하고 있는 에단이라고 합니다. 과거 품질 관리로 시작해서 현재는 업무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유튜브로 방송을 한 후에 뜨거운 반응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무려 100회를 넘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고 있는 유튜브 팟캐스트가 되도록 하고 이제 오늘의 사연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죠. 저희가 이제 카페를 통해서 멘토링이나 질문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직접 상담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상담자분을 모시고 이야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상담자분은 현재 사내 초년생이고 간단한 자기소개랑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닉네임은 취준생이고 지금은 이제 품질 직무로 이제 축산업 쪽에서 지금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제가 품질을 하면서 느끼는 좀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한 고민 때문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어떤 직무를 선택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멘토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품질 직무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네, 어떤 직무를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고민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로라님 우선 한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른 직무 때문에 이직을 하시려고 하는 거면은 그 네. 이직하시기 전에 뭐 좀 준비하시고 계신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1차적으로 그런 건 없고 제가 다른 이제 어학이나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일단 생각을 해두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일단 주변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일단 직무 쪽에 대해서는 좀 물어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음, 괴리감이 생긴 이유가 제가 다른 쪽이 이제 1차 산업군이라서 축산 쪽에서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은 품질에 대한 일적인 게 좀 많이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음, 축산물 같은 경우다 같은 경우가 일단 일반 식품군에 비해 좀 러프한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품질이 진짜 하는 품질이 맞나? 이런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어서 그거에 대한 일적에 대한 괴리감이 들고 내가 하는 품질이 다른 식품군에서도 좀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면 좀 일에 대한 흥미를 못 느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뭐 생산 쪽이나 그런 쪽으로도 일단 눈을 돌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1년 정도는 좀 다니고 나서 이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네.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보통은 이직할 곳을 정해두고 많이 이제 이직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다음 직장이 또 어떻게 구해질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네. 관련해서, 에다님은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혹시? 이런 경험은 없었고요. 저도 지금 현재 축산물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축산물이 다른 식품군 대비해서 법규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식품 같은 경우에 먼저 햅삽을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축산물은 인제서야 햅삽도 의무화 이런 것들도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근데 저희가 일하는 이 식품 자체가 어디를 가든 거의 다 비슷해 가지고 정말 큰 기업체에 나뉘어서 세분화돼서 품질 안에서도 뭐 여러 파트가 나뉘지 않는 이상은 어디를 가도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험해 보고 거기서 견디어 보고 좀 더 딥하게 더 들어가는 걸 좀 더 저는 추천드립니다. 우선 취준생님이 지금 뭐 품질 직무는 이미 해보셨는데 이 직무가 다른 회사에서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다른 직무도 이제 해보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데 혹시 생각하셨던 직무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지금은 희망하는 내 직종이 두 가지거든요. 일단 네, 첫 순위가 일단은 생산 관리 아니면 생산 기획 쪽이고 네, 두 번째가 이제 SCM 쪽인데 이 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를 하려면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성숙으로 원하기만 한다. 일단 노력은 일단 첫 번째인 생산 관리 쪽으로 하기는 하되 조금씩은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 상황이. 어떤 것 때문에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일단 제가 쌓아온 뭐 자격증이랑 이런 것들이 찾아보니까 스펙 같은 게 좀 딸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랑. 그래서 아마 이쪽은 좀 내가 만약에 가더라도 그렇게 좋은 기업은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한마디로 자신감이 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직무를 제일 잘 아시는 저희 에다님이 조금 더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시면 좋겠거든요. 지금 생각하시는 직무가 생산관리랑 기획 아니면 SCM 이쪽이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 직무를 다 경험해봤는데요. 좀 더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직무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식품 계열 자체가 혹시 식품 쪽을 계속 가실 건가요? 아니면 식품에서 좀 더 벗어나는 다른, 그러니까 이 파트만 생각하고 다른 산업군을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또 이제 또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있는데 일단은 제 전공 살려서 80%는 일단 식품을 생각하고 있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일단은 20% 같은 경우는 제가 화장품이나 아니면 제약 쪽도 조금은 생각을 해두고 있거든요. 식품 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류라든지 생산이라든지 품질 관리라든지 파트는 나뉘어져 있다라고 쓰여 있지만 네. 사실상 저는 하나의 파트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품이 입고되고 나서 마지막 출고 과정까지가 다 어떻게 보면 품질, 생산, 물류 다 연관돼서 계속 맞물려 들어가서 서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각자 가진 파트에서 얼만큼 교집합을 나눠 가지냐의 차이점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고민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가진 고민이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좀 이해는 가기는 해요. 근데 이 계열 안에서는 거의 비슷할 거라는 게 좀 제 의견입니다. 저도 또 더 궁금한 거 있는데 취준생님 혹시 나이대는 어느 20대이신가요? 네, 20대 후반 정도. 저도 직군을 계속 바꿔가면서 벌써 세 번째 정도로 다른 이제 직군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빠르게 전환시키면서 자기랑 잘 맞는 직무 찾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큰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 혹시 멘토분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품질 쪽에서 일을 하신다고 들으셨는데 혹시 뭐 파트장이나 팀장급으로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신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업무 총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품질 관리보다는 이제 품질 기획 쪽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는 QC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네. 그 최종적으로 업무 총괄까지 가서 지금 네. 하셨던 업무 이런 것들도 저도 다 경험해보고 그리고 업무 경력이 저도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뭐 이 성격의 업무를 대변할 만큼은 되지는 않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돼서 궁금하신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은 제가 직무적으로는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이 70%가 공정 QC 같은 느낌이 나머지 30%가 이제 그나마 조금 QA 가까운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 공정 QC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축산물 쪽이 미생물 같은 경우가 제어하기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제가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사내 기준을 따로 둬서 그만큼 수치를 저감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그런 일반 식품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살균을 뭐 상기후 과정이 거의 다 많으니까 이런 거를 하면 미생물 제어도 쉽고 이러는데 저희는 저희가 살아있는 걸 다루다 보니까 저감시키는 활동도 엄청나게 좀 단순하고 공정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발굴이나 정형 과정들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위생적으로도 케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 공정 QC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식품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냥 식육 가공업 쪽에서는 그나마 원재료나 이런 것도 다른 지육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 쓰다 보니까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거는 그냥 루틴 업무가 단순한 루틴 업무들이 많은데 그냥 다른 같은 경우들은 배우는 거를 써먹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최종적으로는. 배우고 있는 거 충분히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포인트만 조금 다른 거예요. 지금 하신 게 식용포자 처리 그쪽이잖아요. 네. 그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가열 계열이다 보니까 다른 회사 공정에서 살균이라든지 멸균이라든지 제어 조건 자체가 조금 다르잖아요. 네. 포장 쪽에서는 할 수 있는 제어 조건이 단순하게 온도 외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첨가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더 나은 활동을 해볼까 생각하는데 공정 자체가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커다란 시스템 안에서는 돌아가는 건 다 동일해요. 원료가 왔었을 때 입고 검사를 하고 입고 검사를 결국 사내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잘 입고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품 공정 돌리면서 제품 간에 어떤 공정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기본 룰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제품을 태우고 그 제품을 태웠을 때 우리 회사가
이 안전성을 위해서 어떤 공정으로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차이점만 있지 대부분 기본 룰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험이 그러게 뭐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내가 생각할 때 QC란 어느 정도의 이제 이런 그레이드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하는데 네. 기본 룰은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그 룰에서 본인이 어떻게 좀 더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축산물 포장 쪽도 요새는 계속 지속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식품만 heb석적으로 많이 썼는데 포장 쪽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의무화가 되고 해가지고 식품 쪽으로 따라가요. 과거 같은 경우 미생물 실험 같은 경우도 축산물에서는 미생물 실험을 안 했었어요.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모집하더라도 3만복 이상의 실험을 해서 유효성 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대비 현재 얼마큼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서 본인이 스펙업을 조금씩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직군에 대해서 조금 너무 내가 써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이 된다고 하면 다른 그러니까 축산물이 아닌 식품 계열 쪽으로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기는 해요. 식품 네. 계열에서도 지금은 비가열이잖아요. 네. 비가열이 아닌 가열 공정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좀 다양한 방식의 제품들을 만드는 여러 공정을 가진 공장을 가든지 이런 네. 것들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좀 딥하게 많이 이제 궁금하신 거 있어서 들어갔던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면 뭐 그또 항상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맞는지 아니면 이게 도움이 될지라고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니까 다 언젠간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하고 있는 게 쓸모없는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다른 이제 업무를 했었는데, 뭐 면접 볼 때도 그거를 또 활용해서 얘기하는 것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질문 혹시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직무를 두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생산 관리 기획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멘토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관리랑 기획에서의 좀 차이점을 제가 있을까요? 혹시? 생산 관리랑 기획을 나눠서 운영하는 회사가 생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식품 업계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 5%만 대기업이고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아니면 중견기업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통틀어서 그냥 생산이라고 하고 굳이 좀 나누자고 하면 생산 관리 같은 경우 현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확인하는 거고 생산 기획이라고 하면 뭐 새로운 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장기 방향성으로 어떤 제품을 가져간든지 아니면 루틴하게 가져가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리 없이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플랜을 세우는 그쪽이죠. 그러니까 관리는 말 그대로 플랜 세워진 안에서 미세하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일상 루틴한 저희 뭐 품질 업무에서 하는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꼴로 봤었을 때 체크리스트에 가깝고요. 기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품질 쪽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검증 같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근데 이게 딱히 구분되어 있고 이게 다른 회사에서는 또 다르게 불릴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따로 나누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업무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정에서 혼자 라인이나 아니면 인력을 다루다 보니까 좀 중요시 여겨야 되는 이제 역량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듣기로는 이제 대부분은 일단은 첫 번째로 뽑는 게 인력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인력 관리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전에 저 직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 특이성 때문에 현장 안에서 생산직 중에서 제일 막내분이 연세가 62세셨어요. 제일 고참은 85세셨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회 초년생인데 20대 후반인데 제일 생산에서 마지막 연령대가 62세인 분을 제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가갔을 때 제가 관리자 입장으로서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이렇게 해주세요 했을 때 절대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가가서 어머니 대하듯이 이제 얘기도 많이 해보고 밥 먹을 때 옆에서 얘기도 해보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뭐 커피도 같이 한잔 해보고
하면서 좀 친해지는 유대감이 형성해야 되고, 다른 직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30대 초반들의 남자들 이런 모임들이 많았어요. 그 생산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저의 그 직업 관련된 관리 스킬들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 묶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하다 보니까 생산 관리에 있어서는 결국은 인력 관리잖아요. 사람 관리다 보니까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는 결국 사회생활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약간 이 사람이랑 네.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좀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네네. 생산 관리가 이제 관리 포인트가 현장을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공무 쪽으로도 좀 엄청나게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쪽으로서 좀 다루기 위해서 따로 뭐 공부를 하셨던 게 있는 건지, 하신 게 있는지 애다님께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업체가 네. 직무를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 업무 하나에 부 업무 두세 개가 엮여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모르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같이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아모르님도 원래는 QC였었어요. QC를 하고 그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걸 검토해서 자주 마주치는 업무 쪽이 마케팅 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가서 지금 현재는 주 업무가 마케팅이 되셨고, 저도 품질이지만 생산이랑 계속 맞물리다 보니까 생산을 같이 했었고, 생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기계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공무도 손을 대게 됐고요. 네. 그러게 하다 보니까 최종 나가는 물류 파트도 손을 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파트를 다 다루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이랑 지금 공무를 같이 얘기하시잖아요. 육가공 네. 파트는 어쩔 수 없이 둘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생산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장비들이 들어가고 그 장비들이 고장이 나면 생산 라인이 멈추다 보니까 네. 생산 작업자들이 오퍼레이트가 돼가지고 그 장비를 관리하면서 생산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가는 건데, 장비들이 고장이 안 나고 계속 유지 관리가 되는 파트라고 하면 공무 파트가 따로 있어서 생산이랑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건데, 네.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이제 축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1차 원물료 파트 쪽은 좀 더 생산이랑 공부랑 가까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이사항들이라든지 이슈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생산 관리자 중에서 남자 직원 한 분이 공모 파트도 같이 맞물려서 그냥 네. 기본적인 이슈는 생산하다가 도중에 바로 고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일이 터졌을 때는 공무팀장들이 와서 이 기계를 이제 빼서 다시 고칠 건지 아니면 기계를 교환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육가공이나 이런 쪽에서는 생산이랑 공무랑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공무는 사실상 다른 공부가 어떻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장마다 가지고 있는 기계라든지 특성이라든지 도입되는 기계들이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축산물 육가공이랑 포장 같은 동일한 회사예요. 근데 저희는 작업자가 없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기계가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중세님의 회사랑은 또 다른 회사가 네.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은 회사더라도 약 이런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회사의 특성 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런 것들 좀 딥하게 알아가다 보시면 네. 자기 발전도 되고, 다른 회사 갔었을 때도 이직을 준비하거나 이게 나의 노력이 될까 나한테 장점이 될까 했었을 때 그만큼 고민해보고 딥하게 어떻게 해봤다는 일련의 활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대의 본인의 장점이 되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에 녹아들여서 얼마큼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결국 사람은 사람을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첫 상담이었는데 좀 네. 많이 궁금하신 게 있었고 내용도 이제 딥하게 많이 들어갔었었는데 네. 어떻게 해결이 잘 되신 것 같으신가요? 네. 일단 다른 현지자분들께 이제 저보다 업계 선배님들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잘 되시길 바라고 다음에도 또 다른 상담자 분들 모시고 이제 얘기 나눌 건데 마지막으로 로라님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오늘 에다님 덕분에 이 생산 관련된 내용 들었는데 저도 혹시라도 이쪽 이직하게 되면 참고할 내용 많이 들어서 재밌었고, 시준 선생님도 이제 원하는 직무 잘 찾으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 에다님도 깊은 상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지금 일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너무 많은 고민을 가지시지 말고 하시는 거 모든 행동, 일련 행동들은 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하시면서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후회 안 하시고 그냥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 식판 시즌2 에피소드 2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